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었고요. 예행 연습이었고요. 예, 2022년 새해를 아주 힘차게 열어주실 2022년 행복을 위해 비상하라를 강의해 주실 박동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가 세상을 아름답게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박동창 2022년도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요. 올해 또 계획하신 일이 다 이렇게 성공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행복을 위해 비상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 작은 마을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무작정 와서 이제 고학으로 이제 좀 대학원까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37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고 2016년도에 이렇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작년에 습관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러한 이북을 출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 여객기, 육중한 여객기가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지금 PPT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공유가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공유가 아까 공유하셨다가 다 바로 끄셨어요. 그래서 아마 인사를 하시고 띄우려고 하신 건가 싶었는데 띄어 계신 줄 알고 계시는구나. 예. 됐나요? 안 됐습니다. 예. 공유가 안 되고 계십니다. 안 되고 있어. 예. 네, 슬라이드 수용하시고요. 네, 공유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육중한 이 여객기가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올해 2022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여객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탔고 또 이 여객기 안에는 그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륙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모든 분들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비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러한 할 일도 많고 또 이렇게 해야 할 일도 있고 계획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많은 그런 가운데 올해 이렇게 비상을 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이 올해 검은 호랑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올해 이 호랑이의 이 기상을 여러분이 좀 받으셔갖고 여러분의 그 모든 계획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다짐도 하죠. 또 계획도 세우죠. 하루하루 실천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올해 자코리아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는
다이어트, 몸짱 되기, 뭐 외국어 공부하기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작심삼일이 한 15%, 16% 정도가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나고 또 1월이 안 돼서 26%가 이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무너지고 3개월이 되면은 흐지부지 되고 6개월까지 유지하는 그 퍼센테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참 우리가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습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게 왜 힘드는가, 왜 잘 안 되는가. 여기 보니까는 좋은 습관 들이기 힘든 이유는 꾸준히 할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반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 마음, 새 결심으로 새해에 이렇게 결심한 이 계획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계획이 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획할 때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이런 계획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 가치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계획 속에 녹아져 있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 속에 이러한 어떤 의미와 기쁨과 가치가 부여가 없다면은 이게 진짜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쉽고 우리가 이 습관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하는 습관에 대해서 항상 기쁨을 갖고 그 의미는 운동을 하면서 내 육체가 강건해지면서 또 우리 그룹 인원끼리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가치라고 생각하면은 이 운동은 우리가 평생에 할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운동은 이런 우리 생명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갖고 우리가 뭐 80, 90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참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운동을 꾸준히 평생 할 때 우리가 참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 좌측에 있는 이 묘소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4년이 돼도 저렇게 조금 이렇게 한 3, 4cm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이 4년 동안 이 대나무 밑에서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이 자기가 앞으로 올라갈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갖고 이렇게 뿌리를 내린답니다. 이 나이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 70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나이테는 한 70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공이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나무를 볼 때 여기서 무엇을 생각이 나나요? 여기서 이제 대나무를 보면서 이제 높이 자란다 이런 것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빌딩 이름 아십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162층, 이제 828m라는 그 아주 최고 높은 빌딩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보르츠 칼리파라는 이제 빌딩인데요. 이 빌딩이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대나무의 마디를 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 30층마다 이런 견고하게 새로 짓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마디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마디를 만드는 인생이 어떤가? 저는 그 기독교인이라서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새 아침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 건강과 이 모든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매일 아침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생명이 있었고 새로운 이 건강과 이런 새로운 아침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각인하면서 이 마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의 그 어떤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 그 미소가 참 아름답고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이 마음의 편안함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고 저의 둘째 손자라서 제가 너무 이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해도 행복입니다. 결국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연한 행복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행복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조경이 있습니다. 이 조경은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전 이 조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꿔진 나무의 모습이 아름답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와 탐욕,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과 분노와 탐욕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와 사랑과 나눔은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리한다면은 우리는 2020년도, 2022년도인데 잘못 써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에 저는 두려움과 분노와 탐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참 유한하죠. 내가 언제 살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모르고, 또 우리가 평균적으로 산다면은 뭐 80이고 100세를 살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또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전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한된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 예측을 못하고 있죠. 전혀 뭐 내일 일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살아가는데 행복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불행 요소를 이렇게 분노와 탐욕과 두려움,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정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이 이게 어떤 죄는 아니지만은 이거 어떻게 반응이 돼 갖고 나오냐에 따라서 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이제 뭐 우리 자신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폭력으로 분노가 폭력으로 나타날 때는 바깥으로 발산이 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탐욕, 이 탐욕은 이 불법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 감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그 관계성은 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면은 우리 자신의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 감정이 우리의 그 신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 감정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태에 왔을 때 우리는 그 방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움 감정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의 안전 문제를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런 그 감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뭐 교통 이런 그 건널목을 건널 때나 이런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노도 거룩한 분노라는 그 이름하에 또 우리가 거룩해져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노의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특히 정치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뭐 바르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분노의 그 마음을 갖죠. 그다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이 탐욕이 그런 감정을 갖다 우리가 잘 이렇게 조절한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정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통학을 하면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겨울철 되면은 이제 수업이 한 3시 정도 끝나면은 다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오면 한 5시 정도 되고 조금 하면은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집으로 오는데 한 20분 이상 약간 산 같은 데를 지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이렇게 그 무서워서 어떤 때는 좀 진짜 울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깜깜해갖고. 이 우리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어른이 돼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상태 때문에 이렇게 그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우리 심리의 내적 갈등이나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원만하지 못할 때는 이제 그 두려움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려움이 경제적인 이유로 실직이나 뭐 은퇴나 비경규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움이 또 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6년도 정년퇴직하면서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찍은 사진인데, 전에는 우리 정년퇴직할 때는 뭐 강당에 이렇게 모여갖고 정년퇴직하는 분들 부부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2015년서부터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 조용히 그 원장실에서 이렇게 간부들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고 정년패를 받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끝납니다. 저도 정년을 하고 나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또 갑자기 이제 모든 일을 놓고 나와서 또 이제 그동안에 열었던 관계들이 다 이제 단절이 되고, 가끔 또 이렇게 다녔던 연구원에 가도 좀 서먹서먹하더라고요.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또 이렇게 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이런 경제적 요인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뭐 신체적 불안,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걱정하는 일을 이것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거의 내가 할 그런 대처할 일은 한 4%, 또 사소한 일은 데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걱정에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걱정한 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저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두려움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또 이것을 다스리고, 또 이 두려움의 어떤 정도가 심하면 우리 전문가, 우리 강치선 우리 센터장님 같은 전문가에 해갖고 이 상담을 통해 갖고 이제 우리가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그림에 이 어린 소녀는 이 코끼리하고 이렇게 아무 두려움 없이 이렇게 놉니다. 이 코끼리를 잘 다스려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녀는 이제 코끼리하고 이렇게 노는데, 저도 중학교 시절에 우리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소를 길렀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소를 이제 풀밭으로 끌어가고 풀을 먹이고 저녁에 끌고 와야 하는 것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큰 소를 끌고 가도 저한테 잘 이렇게 끌려옵니다. 그것은 이제 소를 어린 송아지 때부터 부모님께서 잘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다스렸기 때문에 제가 해도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 또 우리가 분노, 탐욕, 이런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는 참 상대방의 불안하고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감정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런 분노는 이제 참 파괴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남을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와서 공장 생활을 잠깐 하는 동안에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아노 이렇게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갖다가 이렇게 운반하려면 피아노가 한 250kg 정도가 됩니다. 그 피아노를 들으려면. 그런데 뭐 위에 사장님께서 피아노를 그 옆에 사택으로 다 몇 대를 출고하기 전에 내놓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겨놓는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갖고 이렇게 무거운 거를 왜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냐 하면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막 털어놓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옮겨놓고 이제 우리 작업장으로 왔습니다. 작업장으로 와서 그분이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냥을 켜가지고 담뱃불을 하고 그냥 성냥개피를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 피아노 만드는 그 작업장에는 이제 라카라는 신나라는 종류의 그 아주 위험한 그 폭발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나갖고 참 크게 이렇게, 그 내부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 같은 것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는 이런 아주 큰 파괴적인 그런 경우로 많이 나타납니다. 뭐 당연한 거는 우리 뭐 그 가정에서도 부모와 또 자녀 또 부부간에도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죠.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러지만은 한 50이 넘고 60이 되니까는 그런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스무스하게 내가 이렇게 좀 분노를 이렇게 사귀면은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분노를 과연 어떻게 다스릴까? 분노를 폭발시키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분노가 폭발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인정을 하고 또 그거를 상대방에게 뭐 표현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콜라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주 더우고 막 갈증이 날 때 콜라가 먹고 싶다. 근데 제가 그 선물로 여러분에게 콜라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콜라를 막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받아갖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열어갖고 먹으면 콜라가 이게 바깥으로 퍼져나가갖고 콜라 세례를 받게 콜라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 콜라를 갖다가 잠시 이렇게 놨다가 그 가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될 때 열어서 먹으면은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참고 참아서 이렇게 분노를 삭히는 것이 좋습니다. 탐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참 생존을 위해서 이 탐욕이 뭐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탐욕의 도를 지나칠 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또 죄에 빠지기가 쉽고 또 우리 인간관계상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또 탐욕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기도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그 허리 때문에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제가 그 간호를 하면서 있다가 그 옆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슈퍼를 차려갖고 아침 7시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4년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집도 사고 이제 살 만큼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갖고 가서 진단을 하니까는 암이라고 위암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아갖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그 병실에 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한데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뭐 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탐욕을 우리는 좀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또 조절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뭐 아십니까 혹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책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 썼고, 이분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원로원에 이제 원로이고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던 사람이 이렇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배설물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중하게 여기지,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은 것을 갖고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두려움이나 분노나 탐욕 이런 것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우리 올해 한 해를 갖다가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좀 더 그 적극적으로 더 높은 행복을 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 감사와 사랑과 나눔,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더 행복하게, 더 우리의 삶의 질을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화, 생활화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와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 분노와 또 이 두려움과 이 탐욕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좀 극복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3456이라는 그런 이 번호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의 삶의 철학이면서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킬 어떤 규칙입니다. 그래서 113이라는 습관인데요. 저는
책 보기를 좀 즐겨하고 그것이 습관화돼 갖고 지금도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료들 또 퇴직한 분들을 보면은 이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낼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등산을 간다. 근데 등산도 매일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또 물론 다른 뭐 골프나 뭐 다른 운동을 하는 것도 매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고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좀 제 마음이 불평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그다음에 저는 이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4시에 한 40분 정도는 항상 일어납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남에게 이렇게 이 시간을 침해받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저녁 시간은 누가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또 가야 할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지만은 아침 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하루에 1시간은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한나절씩 이렇게 테니스를 하고요. 테니스 하면서 이제 우리 클럽의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이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매일 좀 기초 운동을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내가 건강함으로 남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4, 5, 6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감정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조절하고 할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저한테 들어올 때는 4초 안에 이제 차단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뭐 아내와도 막 이렇게 다툴 때 보면은 내가 분노가 있다. 그럴 때는 빨리 4초 안에 차단하고 그 자리를 피하던가 아니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 4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대로 놔둘 때 그거는 점점점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산된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또 이렇게 걱정거리, 분노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다음에 매일 5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한 10년 전인가 미국 여행을 이제 갔습니다. 그래갖고 패키지 여행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여행자들이 한 50대 이상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버스로 이제 이동하면서 서부하고 일부 동부하고 이렇게 우리 관광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버스 이동 시간이 많으니까는 이제 그 가이드가 참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그 가이드가 여기서 자기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 손들어 보려니까는 한 30여 명 이상, 한 40명 정도 탔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3사람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뭐 그 전서부터 했으니까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장 아주 쉬운 그 말 한마디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참 이 습관화 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하루에 5번 이상 우리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또 우리 뭐 어린아이들도 우리 만나면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6번 이상 감사의 말하기. 이 감사가 요즘은 아주 많이 보편화돼 갖고 감사 일기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 감사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 진짜 이 감사라는 이 말 한마디가 참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할 때 우리의 그 감정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짜증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말하는 사람은 항상 이제 입가에 미소이 있고, 또 감사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꼭 6번 이상 하는 거를 저의 이제 삶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까 우리 두려움과 분노와 또 이 탐욕 이런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돕고 이렇게 또 감사하고 이런 삶이 이렇게 연장된다면은 우리의 세상은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강의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멘트는 저의 어떤 멘트로서 이렇게 이 마음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비상을 해야 합니다. 올해 검은 호랑이가 참 먹이를 보고 쏜살같이 가면서 먹이를 잡듯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또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두려움과 분노와 탐욕을 우리는 다스립시다. 우리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켜갖고 우리가 참 우리 사회를 좀 아름답고 나 자신을 좀 행복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도움, 이 감사들을 통해 갖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운, 또 가치 있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두 분 탐을 다스리고 감사도 실천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기를 위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신년을 맞이해서 그 덕담 듣는 그런